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두 개요.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진행되는 경제공작 회의가 바로 그것인데 미국과 중국 이쪽 얘기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죠. 오늘은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네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과연 큰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중국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19일에 경제공작 회의가 열리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11월 달에 합의에 이르면서 12월에 좀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제공작회의가 내년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회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 이 글로벌 시장까지 다 안 좋게 하는 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계획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시장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더 깊은 하락을 맞을 거냐 아니면 바닥을 치고 상승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지금 그 사회과학원에서 지금 백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내년에 6.5에서 한 6%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사회과학원에서 나오는 백서에서는 GDP에서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질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장을 좀 더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GDP 성장률에 대해서 좀 수치가 높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이제 내일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까지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40주년이 됐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연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지재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나 강제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좀 화답을 해준다면 아마 그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서 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또 기분 좋게 네. 큰 합의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시를 맞아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나타날 것인가. 짧은 산타랠리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FOMC에서 파월이 또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그나마 금상첨화죠. 예.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시진핑, 파월까지 이번 주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는 좀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기 부양책하고 감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는 결국 인프라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서 좀 경기 부양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제 소비 섹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번에 나온 걸 보시면 그 중국 소매 판매가 8.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인데요. 이게 8.8% 예상했는데 한 0.7% 떨어졌고요. 이게 2003년 5월 이후 한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이고요. 그 11월 산업 생산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5.4%로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5.8%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0월에는 5.9%로 올랐던 부분에서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꼭 내놔야 하는 그 비전, 어떻게 보면 그 2019년도에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비 부분은 결국 감세 정책인데 최근에 감세 정책을 3분기에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 자동차 판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그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 시장 거품 때문에 여기 돈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비의 악재인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그 세금 같은 경우에도 감세 쪽으로 좀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시진핑 그 주석 입장에서 이게 나와준다면 아주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을까. 반대로 안 나온다면 이제 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시진핑 주석의 긍정적인 전망들, 트럼프 대통령의 화답,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하겠다. 여기까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희망찬
전망일 뿐이고요. 일단 네.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중국 쪽에 더 집중하죠. 만약에 그 얘기 또 대표님 그 1대1로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뭐 재부각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에 대한 가능성은요? 일단 제가 이게 미중무역 협상을 했을 때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나 대두 그거 열어준다고 네. 돈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큰 협상을 했을 거고 중국도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을 거다. 뭐 결국 트럼프가 이제까지 뭐 제조 2025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문 관련된 네.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 좀 늦춰달라. 뭐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협상을 했다는데 과연 자동차 관세와 그 콩 수입해 주는 걸로 될까? 생각해 보면 네. 중국은 그럼 뭘 받았느냐? 최근에 1대1로가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올해. 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파키스탄을 봐야 되는데요. 파키스탄이 최근 10월 달에 IMF에서 그 구제금융을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한 13번째 될 겁니다. IMF에서 구제금융 받는 게. 근데 이번에 거절됐거든요. 거절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네한테 돈을 지원해줘봤자 결국은 중국의 1대1로나 도와주면서 살 거 아니냐. 그럼 중국 쪽라고 니네 도와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한 60억 달러 지원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이긴 했지만 결국 상당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IMF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또 미국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1대1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부분들. 특히 동남아에서 이 분위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대1로가 확 줄어드니까 11월 달에 중국이 또 파키스탄의 그 IMF 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부족분을 지원해주지 않는 또 이런 상황까지 상당히 악화됐었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싹 풀렸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파키스탄이 지금 중국하고 같이 1대1로 하게 됐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12월 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 탈레반 정권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탈레반 반군하고요.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못 나오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그 칸 총리한테 아주 간곡한 편지를 쓰는데요. 잘 협조해달라. 이유가 뭐냐면 탈레반이 파키스탄에 상당히 심각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한테 또 간곡히 부탁을 하고 파키스탄은 그런 면에서 1대1로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대1로가 됨으로써 내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1대1로로 아시아를 다 살려보겠다 하는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다 합쳐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도 좋고 지금 중국도 좋고 파키스탄도 좋은 거기다가 지금 미얀마하고요. 지금 또 한 나라는 라오스까지 지금 1대1로 협상이 다 끼고 있거든요. 여기다 지금 최근에 인도하고도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중국이. 지금 왕이 외교장관이 또 인도를 만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 몰디브까지, 그러니까 스리랑카 거쳐서 몰디브까지 해양으로 지나가는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이머징 투자도 앞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던 증시가 반등할 만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표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경전, 그 이제 정세 돌아가는 것들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주식 시장으로 접목을 시켜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참 커져버린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중국 증시는 어떤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 달러원 환율이 1,132원 뭐 갔다가 지금 1,130원으로 아까 돌아오는 거 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6.85위안 이하에 있다가 미중 무역 협상 끝나자마자 달러가 중국에 왕창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6.85위안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율도 1,110원에서 1,130원으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6.90위안까지 넘어서는 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7위안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아까 그 경제공작회의, 그다음에 FOMC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해지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때 내년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중국 경제가 최근에 붕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엄청난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러다 망한다. 근데 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국채 외국인 보유 규모입니다. 근데 2018년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가팔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위안화가 SDR 편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인출권. 거기 통화에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은 했는데 2016년부터는 되게 잠잠히 들어오다가 기울기를 보시면 2018년도에 가팔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망하는 나라에 돈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걸까요? 중국 증시는 불안하지만 중국 국채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 외국인 투자 비중이 8%대고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열어제끼면 앞으로 4, 5년 안에 한 25%까지 지금 외국인의 중국 국채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형 투자은행들이 중국이 망할 걸 알고 돈을 막 집어넣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어떤 상당한 좀 좋은 비전들이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채권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증시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가 3,6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 채권 금리는 4.08에서 3.3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달러 유입이 증가하면서 채권에 있던 그 금액들이 자금들이 다 증시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종합 지수하고 달러 위안을 같이 보시면 정확하게 디커플링하고 움직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12월부터는 큰 합의를 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는 옆으로 같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좁혀져 있다가 벌어지는 순간, 즉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순간 중국 증시도 상승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때는 또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를 앞으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것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쪽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리가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한 주간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